오늘의 주뉴스입니다. 어제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며 북미 협상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중 정상회담 당일 북한과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을 지켜 수익을 사악한 행위에 사용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란 영공에 들어온 미군의 정찰용 무인기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큰 실수를 했다고 밝힌 가운데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등 중동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삼척항에서 발생한 이른바 해상 노크 귀순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야당은 국방부 장관의 해임과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 일대 가정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 300가구에 식수 사용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낮부터 중부와 영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과 함께 북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고 김 위원장은 미국과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긴장 완화를 위해 많은 조치를 했지만 유관국의 적극적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유관국은 미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미 협상 재개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치안 유지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안보에서 경제 분야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중재자 역할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도 중국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 경험을 배우겠다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중국의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총괄 책임자들도 참석해 경제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 시민들의 극진한 환영 인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금수산 태양궁 광장에서 시 주석을 위한 환영식이 열렸는데 이곳에서 환영 인사를 받은 건 외국 지도자 중 처음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탑승한 전용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합니다. 공항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들은 손에 든 꽃다발을 열렬히 흔듭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도 직접 공항에 나와 시 주석과 부인 펑리 위안 여사를 맞이합니다. 화동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시 주석 부부에게 꽃다발을 안기고 시 주석이 가는 곳은 시민들의 함성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평양 시민들의 환영 인사는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탄 차량이 평양 시내를 향하는 카퍼레이드 내내 계속됐습니다. 두 정상이 도착한 곳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형 초상화가 걸린 금수산 태양궁 광장. 수만 개의 오색 풍선이 광장 위로 날아오르며 시 주석을 위한 또 한 번의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금수산 태양궁 광장에서 환영식을 받는 건 외국 지도자 가운데 시 주석이 처음입니다. 열렬한 환영 인사를 받은 시 주석은 환영식 뒤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만찬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북중 양국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강제노동 수익금을 핵무기 개발 등 범죄에 사용한다고 강조하는 등 북미 대화 교착 속에
북중 밀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상회담을 가진 북한과 중국을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Tier 3 designations, the lowest possible designation, were given once again to China, Iran, North Korea, Russia, Syria, and Venezuela. 이들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이 최악이라는 건데 앞으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지원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북한을 17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성인과 아동을 집단 동원하거나 해외 강제 노동을 시키는 등 국가 주도의 인신매매를 자행해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9만 명의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연간 1조 원을 핵무기 개발 등의 범죄 행위에 쓰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And other governments are human traffickers themselves. In North Korea, the government subjects its own citizens to forced labor, both at home and abroad, and then uses proceeds to fund nefarious activities. 우리나라는 인신매매 단속과 척결 노력을 인정받아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17년 연속 1등급 지위를 유지받았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중국과 북한 모두 중요한 시기에 양국 정상이 만났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5번째 만남의 순간 연장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어제 두 정상이 만났는데 일단 북한에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환대에 굉장히 공을 좀 들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14년 만에 중국 최고 지도자가 이 북한 땅을 밟았기 때문에 더 의미를 뒀을 겁니다.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지와 함께 직접 공항에 나온 것은 물론이고 네. 평양 시민 25만 명이 도시 곳곳에 운집해서 네. 시진핑 만세와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네네네. 했습니다. 시 주석은 여명거리부터는 지붕이 없는 차량에 올라타서 카퍼레이드를 벌였는데요. 네네. 이어 외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금수산 태양궁전을 방문하는 등 전례 없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제 북한 평양의 순환 공장의 모습인데 조금 전에 연정현 기자가 말한 대로 북한 주민이 25만 명이 나왔다. 평양 주민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한의 어떤 전체 주민 수를 봤을 때 2,500만 명이고 그리고 평양이 한 25만 명. 그러니까 25만 명 정도면은 북한의 어떤 1%가 시진핑 주석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보면은 이제 평양 곳곳에 주민들이 나왔고 그리고 순환 공장에도 평양에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또 나왔죠. 네, 맞습니다. 어떤 인사들이 나왔습니까? 우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숙청설이 돌았던 김영철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 네. 어제 공항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또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그 옆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네. 김여정 부부장은 북측 간부들 중에서 7번째 순서로 서서 시 주석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간 김 위원장의 손과 발이 돼서 그림자 수행을 하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부위원장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달라진 의상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초 김여정이 하던 의전 역할은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이어받은 것으로 관찰됐는데요. 정상회담 때는 리수용 국제담당 부위원장과 네네. 리용호 외무상 등 기존의 외교 라인이 배치됐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무역 전쟁에 가깝게 하고 있는데 예. 이 첨예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의중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북중은 올해 이제 수교 70주년을 맺을 만큼 전통적으로 아주 끈끈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는 그동안 중국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도 좀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이 시점에서 북한과의 친밀감을 또 과시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그 동시에 또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네. 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전 장관이죠.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북미 삼각구도로 전개되던 북핵 문제 협상이 이제 중국 때문에 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의 서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고. 네. 네, 다음 주에 있을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가장 최근에 대화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각시키면서 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묘한 긴장감 또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북한에 가서 한 말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한 말인데 조선 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장기적인 안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안전에 좀 집중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안전이란 말은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장하지 않았던 어떤 그 북한의 체제를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 말을 또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지금 저 말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말을 했다 이런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자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 중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식적인 언급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말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자 이제 시진핑 주석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네.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될 텐데 이제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시 주석의 방북 일정은 1박 2일 일정입니다. 오늘이 즉 마지막 날인데요, 벌써. 네. 오늘은 북중 혈맹과 친선 우호를 상징하는 우이탑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네. 이후에 양국 정상이 점심 식사를 겸한 짧은 추가 회담을 또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어 오후에는 시 주석이 전용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네. 이 과거를 보면 중국 지도자들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경제 문화 시설도 돌아보곤 했지만 네. 이번 방북 일정은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네. 여의치 않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기간 자체가 1박 2일로 상당히 짧은 건데 네. 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방한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또 정상회담을 한번 가져야 된다. 그런 뭐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장현 기자였습니다. 지난 15일 북한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에 입항할 때까지 우리 군과 경찰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불러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군 경의 경계망을 뚫고 동해 삼척항을 통해 기순한 북한 목선 사태를 두고 청와대가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 목선을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그 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낙연 총리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경계 체제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목선이 입항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립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합동조사단을 꾸려 해상 경계에 관여한 부대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줄징계가 예상됩니다. 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부터 해임하기 바랍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국방부 장관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냐며 장관 책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북한 목선이 삼척항 인근에 표류하고 있었다는 군의 첫 설명과 달리 해경 보고서에는 목선이 방파제에 정박돼 있었다고 적혀 있어 논란입니다. 군이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는데 청와대는 말을 바꾼 게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북한 목선 발견 당시 합참 등이 보고된 해경의 상황 보고서입니다. 출항 날짜와 배 이름까지 상세히 적혀 있으며 발견 장소는 삼척항 방파제로 삼척항에 입항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바다에서 한 4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만에 내가 들어왔네. 네. 하지만 군은 이틀 뒤에야 첫 공식 발표에 나섰으며 발견 장소도 삼척항 인근으로 모호하게 표현해 마치 바다에서 발견된 것처럼 발표한 겁니다. 제가 방파제 바퀴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인근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거짓말을 알겠습니다. 했다고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거짓말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을 바꿨다고 보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항은 방파제도 포함하는 말이며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며 내용을 축소하려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경찰이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던 윤지호 씨의 은행 계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씨가 사람들을 속여서 후원금을 모았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겁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며 억대의 후원금을 모은 윤지호 씨. 제가 땅지 밝을 오 그래서 지상에 경호업체분의 동의하에 소정의 금액을 드리면 24시간 경호까지 이뤄줄 수 있도록. 하지만 경찰이 최근 윤 씨의 은행 계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여 후원금을 받는 형식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숨 걸고 혼자 싸운다라면서 사람들을 기망했습니다. 신변의 이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변의 이협이 있는 것처럼.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계좌 모금 내역과 사용처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윤 씨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과거사위에 윤 씨의 진술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이게 증인을 대하는 태도세요? 굉장히 무례하세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사 좀 똑바로 내주실래요? 경찰은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윤 씨를 국내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얼마 전 한 남성이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간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며칠 전 서울 암사동에서도 술 취한 남성이 여성 2명의 뒤를 쫓아가다가 경찰에 붙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건물로 들어가는 여성을 다급하게 쫓아갑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성이 뒤돌아 따져 묻자 남성은 머뭇거리더니 이내 사라집니다. 남성은 여성을 따라 이 빌라에 침입하려 한 뒤 100m 떨어져 있는 아파트에서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다른 여성을 따라간 남성은 대담하게도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탔지만 층수를 누르지 않는 수상한 모습에 불안감을 느낀 여성이 누구냐고 따지자 중간에서 내립니다. 하룻밤 사이 수상한 남자가 쫓아왔다는 신고를 2번 받은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어제 오후 31살 김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기분이 좋지 않아 여성을 쫓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신림동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뭐 주거 침입 부분이 좀 강해 보이긴 한데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좀 폭넓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일단 주거 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성폭력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호르무즈 해역 인근에서 이란이 미국 무인 드론 격추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해당 드론이 이란 국경을 넘은 적이 없다고 반발하면서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포대에서 로켓이 굉음과 함께 불꽃을 내며 발사됩니다. 하얀 빛을 띠며 하늘로 솟아오르던 로켓은 무언가와 충돌한 뒤 그대로 폭발해버립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의 정찰용 무인기 드론을 격추한 겁니다. 유조선 2척 피격 사건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공방을 벌인 지 일주일 만입니다. پیمای جاسوسی بدون سرنشین آمریکا را که از مرزهای میهن ما گذشته بود و در حال تعرض به حریم
امنیت ملی ما بود را شجاعانه سرنگون کرد. 미국은 이유 없는 공격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해당 드론은 이란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이란 해안에서 34km 떨어진 국제공역에서 격추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란의 공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Iran made a big mistake. This drone was in international waters. Clearly, we have it all documented. 다만 이란 공격 여부 등 후속 대응책을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며 확전을 경계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여파로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5.4%로 급등해 올해 하루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마스터 전기차배 MBN 꿈나무 골프 선수권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선수가 출전해 열띤 경쟁을 벌인 끝에 서태석 군과 이효송 양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회사 마스터 전기차가 함께한 제7회 MBN 꿈나무 골프 선수권 대회. 전국에서 모인 176명의 골프 꿈나무들은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덩치는 작지만 폼은 부드럽고 샷도 정확했습니다. 화산초등학교 6학년 서태석은 드라이버를 무려 240m나 날려보냈습니다. 아이언샷은 그린을 벗어나지 않았고 트러블샷까지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첫날 5언더파를 몰아쳤던 서태석은 둘째 날 2분파를 쳐 최종 합계 139타로 남자 고학년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타이거 우즈처럼 잘 치는 골프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요즘 퍼터가 안 되는데 요즘 퍼터를 좀 많이 보완해가지고 더 나은 성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자부에선 무학초등학교 5학년 이효송이 6학년 언니들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저학년부를 제패했던 이효송은 고학년부까지 접수하며 2년 연속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저학년부에선 윤병창과 샤넬 단젤라가 각각 남녀 1위에 올랐습니다. 7번째 챔피언을 배출한 MBN 꿈나무 골프대회는 마스터 전기차의 후원으로 골프 유망주 등용문을 더욱 넓혔습니다. 부모님들의 헌신과 참 노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세상 엄마 아빠들한테 박수 크게 한번 쳐드리고 소리 없이 강한 엔진을 단 골프 강국 대한민국의 앞길도 그만큼 넓어졌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SNS로 추억이 담긴 물건을 찾게 됐다는데요. 60년이나 세월이 지났지만 추억만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일까요? 이 남성은 최근 호수 밑에서 반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물속 3m 아래에서 발견한 건 1960년에 만들어진 졸업반지였는데요. SNS를 통해 주인을 수소문했더니 이 반지 주인의 딸과 연락이 됐습니다. 무려 60년이 지나서야 잃어버린 반지를 찾게 됐는데요. 꼭 소설 속 한 장면 같죠? 이젠 백발의 노인이 된 이 반지 주인은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반지를 잃어버렸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고 합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분들을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00살이 넘는 어르신들의 육상대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백발의 어르신들이 출발 신호에 맞춰 뛰기 시작합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열린 육상대회인데요. 100살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다른 육상대회처럼 긴장감이 넘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할머니가 이 대회 우승자인데요. 줄리아 호킨스 할머니입니다. 올해 103살인 호킨스 할머니는 50m와 100m에서 신기록을 세웠다네요. 바다사자는 비교적 온순한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좀 달랐는데요. 그래도 사자는 사자인가 봅니다. 13살 소녀 메건은 캘리포니아 해변을 걷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물체로부터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건데요. 상어인가 싶었지만 알고 보니 바다사자였습니다. 바다사자가 사람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맥건도 가벼운 부상을 입고 바다사자도 안전하게 포획됐습니다. 귀엽게 생긴 바다사자지만 사자는 사자인가 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월드였습니다. 여러분 우산 챙기셨나요? 출근길에는 아직 우산이 필요 없지만 낮부터는 중부와 영남 지역에서 필요합니다. 북한 지방에서 내려오는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는 그 밖에 중부 지방과 영남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서에서 10에서 50mm, 수도권과 영동, 충청 북부, 영남에선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밤 사이엔 경기 동부와 영서, 경북에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경북은 차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남부와 경남 북부에선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부산과 울산은 나쁨 수준, 영남과 제주도는 오전에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서울은 20도, 강릉은 21.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32도, 광주 30도로 어제보다 전반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충청 남부와 호남, 경남 서부 내륙에서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